안녕하세요. 아초TV입니다. 올해 1월 26일 첫 영상을 시작으로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지원을 해주셔서 덕분에 채널을 잘 유지해 온 듯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자산을 더 크게 불려나가시길 바라면서 2021년을 정리하고 2022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을 전망하기 전에 2021년에는 어디가 많이 올랐었는지 전국적으로 돌아볼 텐데 올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내년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이 상승률이 높았는지 볼 텐데 단순하게 얼마가 올랐는지 보는 것보다 상승률을 봐야 어느 지역이 얼마나 빠르게 달렸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주택 규제 때문에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상승률이 낮아도 금액이 큰 물건에 투자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승률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감정원이나 KB부동산의 상승률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공식 통계는 실제와 차이가 있어서 저는 보지 않고 국토부 실거래가를 직접 사용해서 분위 수준별로 나눠서 상승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다 훑으면서 2021년 1년 동안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지역이 어딘지 보고 실제 대표 단지들의 상승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역을 다 다룰 순 없으니 지금 표기한 광역 생활권 단위에서 상승률이 1등인 시군구 지역 위주로 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을 보면 서울을 구별로 평균을 내봤을 때 13에서 27% 정도 상승을 보였고 도봉구가 27%, 노원구가 2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인천은 구별로 보면 36에서 51%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연수구가 51%로 제일 높았습니다. 경기도는 워낙 넓고 퍼져 있어서 상승률도 10에서 80%로 다양한데 상위 지역보다 하위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수도권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바로 경기도 동두천시입니다. 비규제 지역에 10년 넘게 거의 오르지 않아서 가격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붙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9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개별단지 3개를 볼 텐데 각각 동두천시에서 상위, 중위, 하위 수준 단지입니다. 지행동 현진 에버빌 36평은 1년 사이에 80% 상승해서 2억 가까이 올랐고 동두천동 비바 패밀리도 62%, 상패동 주공아파트도 55%가 올라서 모든 수준의 단지들이 다 급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최외곽 지역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는 하위 지역의 갭매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고 다른 광역 생활권에서도 현재 수도권과 같이 하위 지역의 갭매우기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울경을 보면 부산은 8에서 32% 정도 상승을 보였고 기장군이 32%, 강서구 25%, 서구 2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4에서 18%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북구 18%, 동구 17%를 보였습니다. 경상남도는 3에서 47% 상승했고 진주시가 33%, 양산시가 33%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부울경 지역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바로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입니다. 부산과 창원이 2019년부터 급등했지만 마산은 반등이 없었고 2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마산까지 상승세가 퍼졌습니다. 마산 하포구에서 상위, 중위, 하위 수준 실제 단지 3개를 보겠습니다. 신포동 마산만 아이파크 35평은 1년 사이에 62% 상승해서 2억이 올랐고 해운동 해운동성 24평은 82% 급등했는데 공시가 1억 이하의 풍선효과 영향인 듯 합니다. 반면에 완월동 청구 제네스는 13%로 아직 상승률이 낮아서 하위 수준까지는 상승세가 덜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보면 대구는 7에서 16%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달성군이 16%로 제일 높았지만 상위 지역은 거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4에서 44%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안동이 30%, 구미가 29%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대구 경북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바로 경북 김천시입니다. 대구는 2017년부터 상승을 시작했고 구미시는 2019년에 반등이 나왔는데 김천시는 2020년 후반부터 상승이 그제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김천시는 거의 10년 넘게 크게 가격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 급등을 했습니다. 김천시에서 상위, 중위, 하위 수준 실제 단지 3개를 보겠습니다. 율곡동 중흥 프라디움 35평이 1년간 54% 상승해서 1억 7천이 올랐고 신음동 삼도 뷰앤빌 26평은 26%, 부곡동 한일 부곡타운 22평은 55% 상승했습니다. 하위 수준이 중위 수준보다 상승률이 높은 건 1억 이하 풍선 효과 때문이겠죠.
다음으로 전라도를 보면 광주는 10에서 24%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상위 수준보다는 주로 중위 수준이 더 올랐습니다. 전라남도는 3에서 35%의 상승을 기록했고 목포시가 1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는 6에서 31% 상승했고 군산시가 31%, 전주 완산구가 19%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라도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바로 전남 나주시입니다. 광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2017년부터 급등이 나왔습니다. 4년이 지난 2021년이 돼서야 나주시까지 온기가 퍼졌고 올 한 해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나주시에서 상위, 중위, 하위 수준의 실제 단지 3개를 보겠습니다. 빛가람동 중흥 센트럴 33평은 1년간 46% 상승해서 1억 5천이 올랐고 동사리 양우내안의 35평이 34%, 대호동 대방 노블랜드 26평이 15% 상승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최근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고 하위 수준까지는 아직 온기가 덜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도를 보면 대전 세종은 12에서 20%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 세종은 강보합이었고 대전 서구가 20%로 많이 올랐습니다. 충청남도는 7에서 37%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공주시가 35%, 아산시가 25% 상승을 보였습니다. 충청북도는 22에서 33% 상승했고 충주시가 33%, 청주시가 30%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충청도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바로 충남 계룡시입니다. 대전은 2017년부터 상승을 했고 세종은 2019년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계룡시는 2020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계룡시에서 상위, 중위, 하위 수준의 실제 단지 3개를 보겠습니다. 두개리 대림 이편한 세상 32평은 1년간 35% 상승해서 1억이 올랐고 유동리 블루이스 34평은 54%, 엄사리 엄사성원 22평이 50% 상승했습니다. 역시 비규제 지역이라 최근까지도 거래가 활발합니다. 다음으로 강원도는 4에서 38%의 상승을 보였고 속초시가 34%, 원주시가 33%로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강원도에서 제일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바로 강릉시입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2020년부터 상승기로 들어왔고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2020년부터 강원도 입주량이 급감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 수준이 낮아서 상승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상위, 중위, 하위 수준의 실제 단지 3개를 보겠습니다. 송정동 아이파크 33평은 1년간 68% 상승해서 2억 4천이 올랐고 노암동 양우내안의 33평은 37%, 노암동 한라 1차 31평은 45% 상승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최근까지도 역시 거래가 활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인데 제주시가 45%, 서귀포시가 24%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4년 동안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가 입주량이 많이 줄면서 2020년부터 상승이 시작되었고 올해 급등을 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임에도 평당 3천만 원인 아파트가 있어서 똘똘한 비규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상위, 중위, 하위 수준 실제 단지 3개를 보겠습니다. 연동 대림 2차 34평은 1년간 49% 상승해서 3억 3천이 올랐고 도영 2동 부영 32평은 48%, 외도 1동 부영 1차 20평은 45% 상승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최근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고 모든 수준에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을 훑으면서 2021년 올 한 해 상승률이 높은 지역들을 봤는데 유사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역생활권에서 하위 지역이거나 제주나 강원같이 전국 단위로 보면 중하위 지역에 속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중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동두천을 포함해 모두 비규제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규제 지역은 보통 상위 입지이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르기도 했고 세금 문제도 있어서 하위 입지이면서 비규제 지역을 많이 매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1월과 2021년 11월의 전국 가격 분포를 비교해보면 상위 1%는 13%, 중위는 25%, 하위 1%는 9% 상승해서 상위 수준도 여전히 달리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졌고 중위 수준이 더 빨리 올라오고 있으며 제일 아래에 있는 최하위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07년 버블7 당시 전국 단위 퍼짐 정도는 4.6까지 올라가서 양극화가 심했었고 이번 수도권 상승장이 시작된 2014년에는 퍼짐 정도가 3.4까지 내려가서 양극화가 완화된 상태였습니다. 2021년 현재 퍼짐 정도는 5.0으로 버블7 시기보다 더 커졌는데 저는 이 퍼짐 정도가 다시 4.0 수준까지는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림과 같이 중하위 지역과 중하위 수준 단지들의 강세는 올해와 다르지 않게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는 하위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키워드였는데 2022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인 하위 지역을 봐야 된다면 수도권은 역시 해당이 안 되겠고 지방에서 기회를 찾아야겠죠. 내년에는 지금 오른 하위 지역에서도 하위 수준까지 온기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나 오래된 구축이나 못난이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봐야 기회가 더 잘 보일 겁니다. 2020년에도 이제는 부동산은 오를 대로 올라서 기회가 없다고 생각한 분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올해 전국적으로 아주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저기까지 저렇게 올라서 진짜로 기회가 이제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매년 항상 기회는 있으니 제 의견을 참고하셔서 내년에도 좋은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힘내서 올리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역 전망과 예상되는 상승률이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하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